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RD 위에 정의할 수 있는 노름 중에서 LP 노름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LP 노름이라는 것을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L1 노름하고 L 인피니티 노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쌍대 노름을 만든다라는 것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RD라는 D차원 실벡터 공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차원을 D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위에다가 RD라고 표시를 했고요. 이건 차원입니다. 이 위에 노름을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P라고 쓴 이 노름은 LP 노름이라고 부릅니다. LP 노름은 이 공간, D차원 실벡터 공간 RD에 있는 어떤 벡터 X를 선택을 하면 X의 P 노름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X의 성분을 크사이 I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크사이 I의 절대값에 P승, 이걸 다 더한 것을 P분의 1승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벡터의 좌표를 가지고 이렇게 노름을 정의할 수 있어요. 이 노름을 우리는 LP 노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때 특별하게 여기 P가 1이 되면 그러면 여기 P승도 P분의 1승도 필요 없지요. 다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만 남게 돼요. 그래서 좌표의 절대값을 다 더한 거,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 특별한 놈을 X의 원 노름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L1 노름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L1 노름 하는 것은 여기 LP 노름에 P에다가 1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P가 1일 때는 특별하게 이렇게 L1 노름이라고 따로 쓸 거고요. 그 다음 P가 1보다 클 때에는 이제 여기 LP 노름이라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가 1, 2, 3 이렇게 증가해 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L 인피니티 노름이다 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L 인피니티 노름은 이건 무한대승 해갖고 무한대분의 1승을 다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기호일 뿐이지 그렇게 계산을 못하니까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걸 가지고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피니티 노름이라는 것은 그 x의 좌표의 절대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D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니까 i를 1부터 D까지 바꿔서 첫 번째 성분부터 D번째 성분까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의 절대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맥시멈, 가장 큰 값, 그 값을 이 노름의 값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노름을 L 인피니티 노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노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L1 노름하고 L 인피니티 노름이 서로 쌍대적이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예, RD 위에다가 L 인피니티 노름을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L 인피니티 노름에 대해서 쌍대 공간을 계산을 하면 그 공간의 노름이라는 것이 L1 노름이 된다.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L 인피니티 노름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노름을 가지고 이 공간에서 우리는 단위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단위공을 큐브라는 뜻으로 C라고 쓸 거고요. 차원이 D인 걸 강조할 때에는 여기다가 차원을 표기를 해가지고 CD라고 표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럼 당연히 단위공이라고 했으니까 이 노름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그 노름을 가지고 계산한 그 값이 1 이하가 되는 그런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당연히 단위공이 되지요. 자, 그런데 여기 인피니티 노름을 정의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그 좌표의 절대값을 계산해서 맥시멈으로 계산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좌표, 첫 번째 좌표부터 D번째 좌표까지 D개가 있죠. 그 D개 좌표의 절대값을 다 계산해서 그 숫자 D개 나온 것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값이 1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모든 좌표의 절대값이 1 이하가 되는 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을 하면 모든 좌표 크 사이 i, 그 크 사이 i의 절대값을 계산하면 i가 1부터 d까지 어떤 걸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그 절대값은 1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런 벡터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 단위공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 자, 이렇게 만든 단위공을 예, 이 그림을 그려보면 큐브 모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큐브를 단위 큐브다라고 부를 거고요. 특징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 단위 큐브에는 2의 D승계의 익스트림 포인트가 있어요. 극단점. 예, 앞에서 배운 대로 극단점이라는 것은 그 점이 그 집합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점을 중점으로 갖는 이런 선분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점들이 전부 다시 그 집합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걸 극단점이라고 했었죠. 예, 2의 D승계의 그런 극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극단점, 익스트림 포인트는 어떤 점들이냐? 예, 좌표들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전부 첫 번째 좌표부터 D번째 좌표까지가 전부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되는 그런 원소들을 다 선택해 놓으면 예, 그런 것들이 극단점이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극단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극단점에 볼록 껍질, 컨벡스 헐이라고 불렀었죠. 볼록 껍질이라는 것은 그 집합의 볼록 껍질, 이걸 계산하라고 하면 그 집합을 포함하는 볼록한 집합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선택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집합이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 볼록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볼록하게 보충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볼록 껍질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단위 큐브라는 것은 이 2의 D승계의 극단점에 예, 볼록 껍질로 만들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단위 큐브는 면들이 있는데요. 초면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 우리가 차원이 하나 낮은 면을 초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facet. 예, 그 facet은 2 곱하기 d개 있어요. 차원이 d다 그러면 2d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이면 4개가 있고요. 3차원이면 예, 6개가 있고요. 예, 그렇게 면이 있어요. 그 2에 2 곱하기 d, 2d개의 초면을 갖는 예, 그런 큐브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초면은 어떤 예, 그 집합에 포함되어 있냐? 하이퍼플레인, 초평면, 예, 이 초평면의 식이 크 사이 i가 1 또는 크 사이 i가 마이너스 1, 예, 이런 식을 갖는 초평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초면들이 예, 그 첫 번째부터 D번째까지 다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초평면에 놓여 있는 차원이 하나 작은 D-1 차원 예, 이런 큐브가 됩니다. 자, 그래서 D가 2일 때하고 3일 때만 살짝 그려볼게요. 이 단위 큐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차원이 되면 예, 여기 차원을 표시해서 C2라고 표기를 해볼까요? 그럼 C2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좌표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하는 점이니까 첫 번째 좌표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두 가지로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좌표도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네 개가 있죠. 예, 그래서 1,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예, 이렇게 네 개의 극단점을 갖습니다. 이 극단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 볼록 껍질을 만드시면 돼요. 그냥 이 네 개의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2차원 큐브가 생긴 거예요. 이게 C2입니다. 3차원으로 가면 좌표가 3개니까 첫 번째 성분도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두 가지로 나뉘고 두 번째 성분도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두 가지로 나누고 세 번째 성분도 그 각각에 대해서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두 가지로 나누고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의 3승, 예, 총 8개의 극단점을 만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극단점을 살펴보면 예, 이렇게 8개의 점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8개의 극단점을 전부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하면 큐브가 생기죠. 이게 3차원 큐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공간, 이 집합이 예, 3차원 큐브 C3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단위 큐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쌍대 공간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L 인피니티 노름이 주어진 공간에 대해서 RD에 대해서 RD의 쌍대 공간, RD 스타를 생각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RD 스타는 우리가 배운 대로 RD 위에 정의되어 있는 예, 선형함수, 그 선형함수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지요. 자, 그래서 거기서 원소를 하나 끄집어내면 선형함수 F를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쌍대 기절을 가지고 좌표를 만들 수 있죠. 그 좌표가 phi i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분은 phi 1, 두 번째 성분은 phi 2, 해서 D 번째 성분은 phi d. 예,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좌표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은 F가 시그마 phi i 그리고 쌍대기죠. ei 스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예, 이 선형 함수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여기 RD에서 선택한 벡터 X의 이 선형 함수 F에 의한 함수값 fx, 이 fx를 정의하는 방식을 예, 우리가 첫 번째 자료에서 공부를 했었죠. 예, X의 성분하고 F의 성분하고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고 했어요. 마치 유클리드 공간에서 내적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F의 성분 phi i하고 X의 성분 크사이 i하고 예, 대응하는 것끼리 곱해가지고 i를 1부터 d까지 움직이면서 다 더해주면은 이게 fx지요. 자, 그러면 fx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쌍대 공간에 대해서 단위공이 뭔가라는 걸 계산해야 되니까 그 계산법으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RD에서 우리가 주어진 노름, L 인피니티 노름, 그 L 인피니티 노름을 가지고 만든 단위 공, 그걸 단위 큐브 C라고 했죠. 그렇다면 X를 이 단위 공에서 끄집어낼 거예요. X가 C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 그러면 C가 단위 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fx의 함수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f의 노름을 구하기 위한 거고요. f의 노름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서 정의를 했듯이 이 fx의 절대값의 수프리멈으로 계산할 거니까 예, 이 fx의 절대값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라는 걸 살펴보면 돼요. 자, 그래서 fx의 절대값을 계산할 거고요. 근데 fx는 시그마, 파이 i, 크사이 i 이렇게 표현된 거니까 이 fx의 절대값은 이 시그마의 절대값이에요. 근데 우리 이 절대값을 다 더한 거, 이 다 더해갖고 절대값 씌운 거, 이것은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예, 안쪽에 있는 예, 이 절대값을 다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값 이하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크사이 i의 절대값하고 파이 i의 절대값을 곱한 값이 있어요. 그럴 때 크사이 i의 절대값 중에서 예, 제일 큰 값이 있겠죠. 그렇다면 모든 크사이 i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값들을 그 중에 제일 큰 값으로 다 바꿔버리면
이것보다 더 커지겠죠. 그러면 그 제일 큰 값은 상수가 되니까 시그마 밖으로 나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크사이 i의 절대값 중에서 제일 큰 값, 예, 그것이 시그마 밖으로 나가서 파이 i의 절대값을 다 더한 거, 예, 이렇게 곱해 놓은 것 이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앞에 있는 값이 뭘까요? 이 크사이 i의 절대값 중에서 제일 큰 값, 예, 이게 바로 x의 인피니티 노름이지요. 자, 그런데 x의 인피니티 노름은 x가 이 단위 큐브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 인피니티 노름을 가지고 계산한 단위 큐브 그 안에 있다면 당연히 이 노름이 1 이하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곱해 놓은 이 값이 1 이하가 됩니다. 그렇다면 1 이하인 값하고 이 시그마하고 곱한 거니까 당연히 이 시그마보다는 작은 값이 돼야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fx의 절대값은 이것보다 작아져요. 언제 그런 거냐 하면 x가 이 단위 큐브 안에 있기만 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도한 결론이, 예, 이 phi i의 절대값을 다 더한 것이 만약에 1 이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phi i의 절대값을 다 더한 것이 1 이하다? 그렇다면 fx의 절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phi i의 절대값을 다 더한 것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 phi i의 절대값을 다 더한 게 1 이하가 된다면 fx의 절대값도 당연히 1 이하가 돼야 되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예. 이 fx의 절대값을 계산한 것이 1 이하다? 전부? 그렇다면 그 중에 수프리멈을 계산해도 1 이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수프리멈을 계산한 값이 이게 바로 뭔가요? f의 노름이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파이아의 절대값이 다 더한 게 1 이하가 된다고 하면 f의 노름은 1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결론이 뭐냐? phi i의 절대값을 다 더한 게 1 이하면 f의 노름은 1 이하다. 이렇게 보인 거예요. 자, 이제 거꾸로 가는 걸 보여가지고 예, 서로 같은 거다라는 걸 주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f의 노름이 1 이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그럴 때 이 단위 큐브 안에 있는 원소를 선택을 할 텐데 여기 F를 하나 선택하면 그 F에 대응하는 원소다라는 뜻으로 XF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단위 큐브 C에서 F에 대응하는 XF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F의 성분이 phi i가 있습니다. F의 성분. 그렇다면 그 phi i에 부호가 있겠죠. 그 부호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phi i라는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 부호는 1이라고 부를 거예요. phi i가 0일 수도 있겠죠. 어떤 실수니까. 그렇다면 그 부호도 0이라고 부를 거예요. phi i가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부호는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것을 phi i라는 이 수의 부호다. 이렇게 부릅니다. phi i라는 수의 부호는 0보다 큰 수는 부호가 1, 0은 부호가 0, 0보다 작은 음수는 부호가 마이너스 1. 예,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f의 성분, i번째 성분 phi i를 봐서 그 phi i의 부호를 계산해서 그것을 이 xf라는 이 수의 i번째 성분으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f의 i번째 성분은 phi i, 즉 f의 i번째 성분의 부호가 되는 거고 시그네처. 예, 그 부호는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xf라는 수는 어떨까요? i번째 성분이 1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셋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절대값을 계산하면 1 이하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절대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해도 당연히 1 이하가 되지요. 1의 절대값 1이고요. 0의 절대값 0이고요.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도 1이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절대값을 취하면 1 이하가 되지요. 1이거나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맥시멈도 당연히 1 이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맥시멈이 뭔가요? XF라는 이 수의 i번째 성분의 절대값을 계산해서 그 D개 중에서 가장 큰 맥시멈, 그게 바로 XF의 인피니티 노름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XF의 인피니티 노름은 1 이하가 됩니다. 자, 그럼 XF의 인피니티 노름이 1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인피니티 노름을 가지고 계산한 단위 큐브, 그 단위 큐브 안에 원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단위 큐브에서 XF라는 수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봅니다. F의 노름이 1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거꾸로 가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우리는 phi i의 절대값을 다 더한 것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phi i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당연히 phi i가 양수면 그대로 phi i가 되는 거고 phi i가 음수가 되면 절대값이라는 것은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phi i가 되는 거죠. 0보다 크면 그냥 나가고 0보다 작으면 부호를 바꿔 나간다. 그게 결국 뭔가요? 예,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phi i라는 수에다가 phi i의 부호를 곱해준 거지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phi i의 절대값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 더한 건데 여기 phi i는 f의 성분이에요. 여기 phi i의 부호라는 것은 xf의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f의 성분과 xf의 성분을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정의대로 f에 의한 xf의 함수값이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f에 의한 xf의 함수값이에요. 그런데 이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요? xf라는 것은 여기 단위 큐브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fx의 절대값, 여기 x를 이 단위 큐브에서 선택해 가지고 그런 x의 fx의 절대값을 계산한 것에 수프리멈을 구하면 여기 xf도 큐브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 것 중에 수프리멈보다는 작아야 되지요. 그렇죠? 예, 이것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뭔가요? 예, 이 단위 큐브 안에서 x를 선택해서 fx의 절대값을 계산하고 그 중에 제일 큰 거, 수프림은 그게 바로 F의 노름이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F의 노름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1 이하다 이렇게 가정을 해주면 예, 그렇게 가정을 해주면 여기 더해 놓은 이 값도 1 이하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장을 통해서 F의 노름이 1 이하면 예, phi i의 절대값을 다 더한 것도 1 이하다. 예,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조금 전에 이렇게 거꾸로 된 걸 보였으니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서로 같은 겁니다. F의 노름이 1 이하다라는 것하고 phi i의 절대값을 다 더한 것이 1 이하다라는 것하고 예, 같은 얘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같은 얘기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리를 하면 예, F의 노름하고 phi i라는 것은 F의 i번째 성분입니다. 그 절대값을 다 더한 것하고 같은 거다. F의 노름을 계산하는 방식이 그 좌표의 절대값을 다 더한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좌표의 절대값을 다 더해서 계산하는 그 노름을 우리는 원노름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F의 노름이라는 것은 결국 F의 원노름을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F라는 것은 RD의 쌍대 공간 RD 스타에 들어가 있는 원소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RD 스타에서 그 노름을 계산하는 방식이 원노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다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RD 스타의 쌍대 단위공, 이 쌍대 공간의 단위공, 그것은 원 노름을 가지고 단위공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을 교대 다면체라고 부릅니다. 크로스 폴리톱. 예, 해서 크로스 폴리톱이란 뜻으로 크로스 폴리톱. 예, 이니셜을 따가지고 CP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차원이 D다라는 걸 강조할 때는 CPD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위공이 뭘까요? 예, 결국 이것이 1 이하가 되는 걸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phi i의 절대값, 즉 f의 좌표입니다. 좌표의 절대값을 다 더한 거, 예, phi i의 절대값을 다 더한 것이 1 이하가 되는 그런 f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 되는 거죠. 예, 요것을 3차원 공간, 2차원 공간 두 가지에서만 그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단위공 역할을 하는 CP, 교대 다면체, 그것은 2차원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여기 절대값을 더한 것이 1 이하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 0,1 좌표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니까 예, 이 절대값을 더한 것은 1이지요. 여기 1,0 마찬가지로 좌표 두 개 절대값 더하면 1이지요. 마이너스 1,0 이것도 좌표 두 개, 예, 절대값을 더하면 1이지요. 0, 마이너스 1 이것도 좌표 두 개의 절대값을 더하면 1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좌표 두 개의 절대값을 더한 것이 1 이하를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해 줘야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이 1 이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밖으로 나가면 예, 그러면 절대값 두 개 더한 것이 1보다 크게 되지요. 그래서 이 바깥쪽은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마름모 모양이 생겼죠. 예, 요게 2차원 CP가 됩니다. 예, 교대 다면체. 그래서 2차원 교대 다면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3차원일 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 X축, Y축, Z축에서 여기에서 예, 그 좌표가 하나만 1이고 나머지 두 개는 0이 되는 그런 원소들을, 그런 벡터들을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 Z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나머지 두 개는 0이고 여기는 Y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나머지 두 개는 0이고 이쪽은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나머지 두 개는 0이고 예, 이렇게 이 6개의 점을 가지고 연결해서 그 안쪽에 있는 것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생기는데 이 CP3에 대해서 그 면, 예, 이게 3차원이니까 차원이 하나 떨어지는 면, 페이시, 예, 페이시는 2차원 면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초면이라고 불렀고요. 예, 초면, 페이시, 예, 이렇게 불렀고요. 자, 그래서 이 페이시를 그려보면, 예, 여기 Z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한 두 점이 있죠. 그 두 점 중에서 한 점을 선택해서 나머지 X하고 Y에 대해서 예, 좌표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되는 그 두 개씩의 점, 그것들하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여기 아래쪽에 생기는 면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 요 점, 예, 이렇게 세 개의 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 예, 네 개의 점, 그렇죠? 그리고 요 점, 이렇게 5개의 점, 이 5개의 점을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생기는 하나의 면이 있고요. 이렇게 만드는 또 하나의 면이 있고요. 이렇게 만드는 또 하나의 면이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하나, 둘, 그리고 앞에 쪽 세 개, 그리고 저쪽 뒤에 보이는 요거에서 네 개, 예, 이렇게 페이시 네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위쪽은 다음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을 보면, 예, 이번에는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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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하고, 즉, x하고 y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예,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0인 거, 네 점을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는 아래쪽에 있는 z가 마이너스 1인 케이스를 선택을 했으니까, 이거 치워버리고, 이번엔 위에 있는 z가 1인 그 점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면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faces 이렇게 하나, 예, 이렇게 하나. 그러면 하나, 두 개가 됐죠? 예, 그리고 이 뒤쪽에 이렇게 하나. 이러면 세 개. 그리고 이 앞쪽에 이렇게 녹색으로 칠한 거, 예, 이렇게 해서 네 개를 만들죠. 그래서 이 초면이 위에 네 개, 예, 아래쪽에 네 개. 그렇게 해서
8개 초면을 갖게 되죠. 예, 이것이 CP3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보였던 것은 RD에다가 L 인피니티 노름을 주면 그것의 쌍대 공간에서는 L1 노름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는 금방 그 계산했던 그 식들을 거꾸로도 할 수 있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반대로도 됩니다. 그래서 RD에다가 L1 노름을 주게 되면 이제 반대로 쌍대 노름이라는 것이 L 인피니트 노름을 갖게 돼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L1 노름을 갖는 RD라는 공간하고 L 인피니티 노름을 갖는 RD라는 공간하고는 서로 쌍대적이다. 예, 그렇게 됩니다. L1의 쌍대는 L 인피니티, L 인피니티의 쌍대는 L1. 예,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